7월 22일 월요일 새벽 조교가 마무리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9시 6분인데 주로 상태는 굉장히 좋지 못하고요. 지금 마지막 조교를 CC원 기수가 산삼은 한양을 가지고 나와서 조교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마지막이 될 것 같아요. 이번 주에는 부경이 휴장입니다. 그래서 토요일 날은 서울이 9개 경주, 제주가 6개 경주, 일요일 날은 14개 경주가 서울 경주로 펼쳐지게 되고요. 금요일 날은 제주 경마만 14개 경주가 펼쳐집니다. 한 경주 정도가 서울에서는 지금 출전 등록은 돼 있는데 그 경주를 깨고 아마 다른 경주를 분할시키지 않을까, 한 경주는 깨질 것 같은 느낌이 들고요. 주로 상황이 좋지 않기 때문에 오늘도 조교가 아주 충실하게 이루어진 부분은 아닙니다. 제가 전주에 일요일 날 마지막 2개 경주를 미스를 했습니다. 주로 사항은 오판을 해가지고 2개 경주를 다 잡은 고개를 놓치고 말아서 여러분들께 좀 명구스럽습니다. 주로를 파악하고 적용을 시킨다는 것이 악수를 더 버리고 말았어요.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문세영 기수가 복승률이 거의 50%에 육박합니다. 그만큼 안정적으로 기승을 해주는데, 최근에 이제 CC원 기수의 한국 상륙으로 인해서 CC원 기수와 문세영 기수를 비교하는 얘기들을 많이 하죠. 근데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CC원은 결코 문세영을 넘을 수 없다. CC원 기수가 한국에 와서 헤리카심 기수나 연착륙을 해버렸죠. 너무나 편하게 착륙을 하고 기승기를 많이 얻다 보니까 절박함이, 절실함이 조금은 없는 것 같고, 오히려 문세영 기수는 위기에 강한 기수예요. 위기가 왔을 때는 여러 방안으로 해결 방안을 찾고 자신이 부족한 것이 뭔지 그거를 부끄러워하지 않고 여러 사람에게 자문을 구하고 그 해결 방안을 찾아내는 게 문세영 기수이고, 문세영 기수가 그래서 지금 한국 최고의 기수가 된 거예요. 오늘 문세영 기수는 이런 불량주로, 정말 조교하기도 싫을 정도로 불량주로 해서 금세 50점 마필에 금세의 조교를 해서 흙을, 정말 모래를 엄청나게 맞추면서 조교를 시행을 합니다. 이런 주로 해서 모래를 맞는다는 것은 실전도 아니고, 조교식이 이렇게 조교를 시행한다는 것은 문세영 기수가 왜 특급 기수이고 왜 근성 있는 기수인가를 여실히 보여주는 장면이었고요. 또 하나의 말이 있습니다. 엔딩 파이어. 최근에 이제 선입으로의 변화를 모색하고 있습니다만 뭔가 만족스럽지 않으니까 오늘 의도적으로 모래를 정말 쳐 바를 정도로 맞고 조교를 시행을 합니다. 그에 반해 CC원 기수는 자기 소나기에 넣는 정도로 아주 편하게 조교를 하죠. 물론 조교에 익숙하지 않은 기수이기 때문에 저는 기승술의 차이가 아니라 이 절실함과 절박함, 그리고 조교 능력의 차이 때문에 문세영 기수를 CC원 기수는 결코 넘지 못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반면에 전주의 벨록스보이 김성현 기수 정말 불안하다. 그래서 이번 주부터는 조금 공지사항인데 프리 방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이야, 또 나오네. 레전드선 안 나온다 했더니. 왜냐하면 사실 이제 제가 아침에 말을 해놓으면 그거에 대한 책임감 때문에 현장에서 버리지를 못하는 상황들이 계속 발생을 했어요. 개인적으로. 벨록스보이도 역시 김성현 기수 굉장히 불안했죠. 코너링이 안 되는 것도 심각한 문제점을 보여줬죠. 그래서 코너 4개짜리에서는 김성현 기수가 전혀 힘을 쓰지를 못하고 있고, 문제는 코너링뿐만이 아니라 벨록스보이는 1코너를, 2코너, 출발해서 바로 2코너를 들어가니까 코너를 첫 번째 코너를 들어가자마자 이미 끝났습니다. 왜냐하면 이 코너를 돌면서 너무 빨리 붙어야겠다라는 의욕이 강했던지 부조를 줬는데, 이 부조를 주는 것이 말이 발을 바꿔버렸습니다. 이 코너 돌면서 말을 바로 코너에서 발을 바꾸는 순간 이거 끝났다, 깨졌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 뒤로 또 무산소가 들어가 버렸죠. 그럼 무산소가 들어갔으면 차라리 그 상황에서 풀어줬어야 됩니다. 쭉쭉 풀어주고
거기서는 죽이 되든 밥이 되든 넘어갔어야 되는데 그걸 제어를 하면서 이미 3코너 전에 게임은 끝났다. 저는 첫 번째 코너에서 출발 후에 100m도 되지 않은 시점에서 게임 끝났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역시 그 상황이 맞았고요. 그러니까 벨록스 보이의 능력은 우리가 지금 꼴찌를 했다라고 해서 그렇게 판단하시면 안 되고 기승기수의 역량 부족으로 인한 완벽한 실패였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거를 내내 주중 내내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버려야겠다라는 생각을 최종 마무리에 들어갔는데 제가 아침에 말해놓은 게 있으니까 저도 끝까지 스타 체인지를 가져가고 벨록스 보이를 버렸어야 되죠. 벨록스 보이를 가져가니까 스타 체인지를 버릴 수밖에 없었고 참 악순환이더라고. 이번 주에 제가 여러모로 좀 꼬이는 부분이 있었고 자이언트 M은 잘못 탔죠. 진로가 안 막혔으면 여유 있게 왔어야 되는데 진로가 막혀서 못 온 거고 참 이런 부분들이 참 힘들게 해요. 이번 주엔 토요일 날은 출발부터 모두 방해를 받고 끝나버리고 지금 뭐 최근에 단거리 경기 출발에 방해받으면 끝나는 거죠. 환장하겠더라고요. 이게 참 듣던 대로 경마가 되질 않는구나 하는 생각을 했는데 운이 좀 따라주기를 바라보고요. 오늘은 한 2마리 정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말들이 된다 안 된다 이게 아니라 오늘 말씀드릴 마필 현장에서도 엄청난 관심을 모을 마필입니다. 바로 40조 마방의 서울 불청객입니다. 자, 불청객. 어제 강남 불청객 경주를 추천 경주로 공략을 했죠. 머니크라운을 놓고. 원래 강남 불청객을 주력으로 하려고 했는데 주로 흐름이 추입으로 바뀌었다라고 생각을 해서 거꾸로 때렸는데 이게 잘못된 거죠. 그리고 마지막 경주는 또 선행이 통하니까 또 반대로 생각한 거고 남산의 별을 가지고 가면서 원래 남산의 별을 노리고 있었다는 거 아실 겁니다. 전 경주부터. 이거를 잘못 생각을 해가지고 참 바보짓을 했어요. 바보짓을 제가. 근데 이 서울 불청객은 시즈 미즈 엘리자베스 자마입니다. 책자에는 이제 시즈 미즈 엘리자베로 나오는데 우리 이제 그 마명을 적을 때 8자밖에 표기를 못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시즈 미즈 엘리자베로만 표기를 합니다. 근데 실제로는 스가 묵음에 쓰니까 그냥 시즈 미즈 엘리자베인데 시즈 미즈 엘리자베스 자마. 8월 4일 날 KL이 큰말 경주가 열리는데 즐거운 여정 경기 출사표를 던졌죠. 바로 즐거운 여정의 동생, 특히 강남 불청객과는 엄마 아빠 같은 전 형제 말입니다. 주행심사 시 나름대로 가능성 있는 걸음을 보여줬고요. 개별가 3천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이 자체는 의미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스카 생산 말이고 성경래 생산자가 생산한 나스카 생산 말이기 때문에 이 자체 개별가의 의미는 없습니다. 최근에 이제 경매가 시들해진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원인은 누가 닭이 먼저냐 계란이 먼저냐라는 논리와 똑같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코로나 시절 생산자들의 생계가 어려워졌죠. 그러다 보니까 마주들은 말을 구매하지 않고 생산자들은 말이 팔리지 않고 이런 어려움을 갖다 보니까 생산자들이 자기 이름으로 등록을 하기 시작했고 좋은 말들을 근데 이제 그렇게 되면 경매만 우대 경책이 있고 여러 가지 이제 있었는데 그게 다 폐지된 이유가 바로 이제 이런 이유인데 뭐 디테일하게 이걸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좀 곤란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방송에서 대충 아시는 분들은 아실 겁니다. 개별가 3천만 원은 의미가 큰 없다. 한 가지 약점은 있습니다. 조교 때 모습을 보면 아직까지 마체 완성도가 좀 떨어져요. 그러니까 마체 균형, 근육 완성도가 좀 떨어지기 때문에 밸런스가 100% 맞지는 않았습니다. 오늘 보니까 망사가면과 조교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망사가면은 주행심사 시 그대로 씌웠는데 제갈 부분은 제가 정확히 체크를 못했어요. 엔전 자료를 오늘 찾아보려고 생각을 하는데 없었던 걸로 생각하는데 아마 이제 그 약간 치우치는 모습, 그 밸런스가 좌측 밸런스가 좀 약해요. 그래서 아직까지 그것 때문에 그러니까 말의 고질적인 치우침이 아니라 좌측 밸런스가 아직 조금 생성이 좀 덜 된 부분에 있어 내쪽으로 치우치는 부분 때문에 실전에서 쓸지 안 쓸지는 한번 지켜봐야 되겠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걸음의 조화감은 상당히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말이 서울 불청객이에요. 1200m 경주에 출전을 하게 되는데 일요일 충분히 인기를 모으겠고 저도 계속 관심을 두고 혈통적 기대치 때문에 관심을 두고 가져봅니다.
이 세즈미즈 엘리자베스 자마, 즐거운 여정, 서울 불청객, 강남 불청객 모두 나스카에서 보유한 말이라는 부분도 눈여겨볼 필요가 있죠. 나스카에서 생산했고, 한 마리 재밌는 말이 있더라고요. 50조 마방에 럭키 프랭크라는 말이 있어요. 역시 데뷔전 혼합 4등급 1200m에 출전을 하게 되는데요. 프랭크 컨버세이션 자마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첫 번째 들어온 자마입니다. 첫 자마이고, 프랭크 컨버세이션은 블랙 타입을 3승을 우승을 했고요. 52만 불의 수득 상금을 가지고 있어요. 엄마인 럭키 먼시 이도 국내에는 이제 그쪽도 처음 들어왔고, 외조부인 디스코 리코가 있는데, 디스코 리코도 이쪽 계열의 말들은 전혀 우리 국내에 없어요. 그래서 엄마, 아빠, 외조부까지 모두 국내에서는 처음 들어온 혈통이에요. 럭키 프랭크. 과연 이제 어떤 모습을 볼까요? 순발력은 상당했죠. 주행심사의 순발력은 상당했고 뒷심이 조금 부족한 모습을 보여줬는데, 장철 기수가 기승 예정으로 준비를 했어요. 주행심사를 장철 기수가 기승을 했는데, 오늘 아침에도 가볍게 조교를 하고 1000m 출발 지점으로 가서 출발 연습을 시행하는 모습을 보여준 럭키 프랭크. 아직까지 정확히 판단은 못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혈통이 상당히 재밌어서 우리나라에 이제 첫 번째 들어온 혈통, 현장에서 관심 있게 좀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뭐 입상 여부를 떠나서 이런 자마들, 새롭게 들여오는 자마들이 어떤 모습을 보일지. 하나가 더 있죠. 관악산 스톰이에요. 팔주마방의 관악산 스톰이죠. 자, 이 말은 이제 미톨레라는 자마인데, 미톨레가 경주마 시절 벌어들인 상금이 310만 불이에요. 어마어마한 상금을 벌어들였고, 블랙타입 7승. 미국에 있는 자마들이 굉장히 잘 뛰었습니다. 근데 미톨레가 국내에 들어와서 미톨레 자마가 관악산 스톰. 물론 이게 이제 엄마 쪽에서의 혈통이 검증된 게 없어요. 엄마 쪽의 혈통이 검증된 게 없다 보니까 이제 국내에 들어올 수 있었던 거 아닌가, 이런 느낌을 받고 있는데, 이 관악산 스톰도 아빠의 혈통만, 미톨레만 본다라면 미톨레도 자마들이 잘 뛰어줬고, 그래서 엄마 쪽에서 어느 정도 형질 발현이 날지 하는 부분을 우리가 한번 유추해 봐야 되는데, 앞으로 제가 봐서는 한 2등급까지는 무난하게 승급을 할 수 있는 상위군 기대주가 아닌가 생각을 가져보는데, 이번 경주 결과에 연연하지 말고 이 미톨레이 자마인 관악산 스톰도 눈여겨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이번 주에는 혈통적으로 신마들이 재미있는 말들이 많이 나왔어요. 다 끝났네요. 하나가 또 나오네. 또 CC 왕이네요. 카보이 탱고. 상태는 좋아요. 프리 방송 꼭 연결해서 들어주십시오. 제가 여기서 말한 거를, 새벽에 말한 거를 분명히 편성, 제가 이제 이 미리 말하는 건 게이트 조건이라든지 여러 가지 상황들을 반영하지 않고 순수 조교로만 말씀을 드리는 거기 때문에, 제 캐치프레이드가 새벽 조교가 전부가 아닐더라도 조교는 나의 신앙이다. 이게 이제 제 캐치프레이드죠. 새벽 조교가 전부가 아니다라는 전제를 깔고 있습니다. 전개는 능력을 뛰어넘을 수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 그러다 보니까 오늘 문세영 기수가 이 궂은 날씨 정말 엄청나게 이 분량 주로해서 이런 조교 열의, 조교 노력, 조교 의지, 그리고 고참기 투로서 리딩 자키로서 몸을 사리지 않고 그 흙탕물 다 맞아가면서 준비하는 모습, 이 모습을 보면서는 희망을 가졌습니다. 문세영 기수가 예전에 이제 저랑 문세영 기수가 얘기할 때는 조교사는 안 할 거다라는 얘기를 했지만, 지금은 이제 생각이 좀 바뀐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더 오래 기술을 해줬으면 하는, 부상 없어야죠. 그러니까 부상 없이 오래 기술을 해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도 저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 주 준비 잘 하겠고요. 수요일이나 목요일 또 뭐 눈에 띄는 게 있으면 한번 말씀드리겠고, 이번 주부터는 프리 방송을 유튜브를 통해서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요.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이게 조교 때만 떠들어놓고 제가 끝까지 그걸 말해놓은 책임감, 부담감 때문에 저도 버리지를 못하고 가져가는 부분이 있으니까, 이제 프리 방송에서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고요.
그렇게 하면 제가 좀 부담 없이 아침에 새벽 조교 방송도 진행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가볍게 이게 주말하고 금요일인가도 조교를 강하게 해놨단 말이기 때문에 오늘은 주로 상황도 이렇고 가볍게 나가는 것 같아요. 또 하나가 뭐 나오는데, 또 시시한 기술 러브 카우걸, 이거 끝나고 또 시시한 기술가 러브 카우걸 하겠습니다. 형 일찍 나와도 저거 한 바퀴 참 편하게 저게 시시한 기술 보면. 헤리칸신 기술은 조금 틀려졌습니다. 헤리칸신 기술은 조교를 지금 한국에서 어떻게 조교를 하고 어떻게 가야 되는지에 대한 방향을 설정을 한 것 같아요. 그 방향 설정은 좀 괜찮아 보입니다. 헤리칸신 기술은 좀 더 주시를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한번 잡자리 길었는데요. 이상 과천 새벽조교장에서 김상윤이었습니다. 저는 이제 마무리 2마리 집중해서 보고 퇴근을 해야겠죠. 날씨가 굉장히 좋지 못합니다. 이럴수록 건강 잘 챙기시고요. 건강이 최고입니다. 고맙습니다.